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러오면서 양시장이 일단은 코스피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은 했는데 거의 다 또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2,4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0.5%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500선을 이탈한 이후에 오늘 아마도 2,500선 아래에서 추석 연휴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많이 줄면서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고 82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는 또 금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금리가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3대 시장 모두 1% 개파락을 했고 이런 영향이 우리 시장과 아시아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 힘듭니다. 9월 들어서 계속해서 힘든 시장이 이어졌는데 어쨌든 9월을 저희가 빨리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희가 추석 선물같이 좀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딱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중에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역시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많이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두 분도 같이 입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만 입으니까 좀 기분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추석입니다. 네. 추석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석 선물같이 좋은 종목들, 수익 올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다원시스를 시작으로 솔리드, 뉴로메카, GKL, 현대위아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이노시뮬레이션, 신신제약, 모아데이터, DIT, 아이센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자,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해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를 저희가 공개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를 딱 바로 인식하시면
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이 앱이 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주셔도 됩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 이태건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오픈 채팅방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정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반정민 소장님의 첫 번째 추석 선물부터 주시죠. 예, 추석 선물인데 일단 하락하고 있는 다원시스 말씀드릴게요. 그런가요? 네, 오르겠죠? 예,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특수 전원 장치와 플라즈마 그리고 전동차 사업 부분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전에 그 LK99 그러니까 초전도체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또 우상한 추세의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금일장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상승 흐름들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계열사 다원 메닥스라고 있습니다. 이 다원 메닥스가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가속기 기반 붕소 그 중성자 포획 치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따른 그 어느 정도의 테마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아직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좀 매수를 하셨을 때 상승을 하면은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KEM 디바이오와 함께 그 꿈의 암 치료제라고 불리는 치료제 개발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그 반도체 장비 사업에 대한 시장 진입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핵융합 발전 사업 진출 분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정도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여기서 조정 나와도 일단 네. 조정 나와도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원시스까지 첫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인데 이노 시뮬레이션을 주셨잖아요. 네. 수익 주세용 님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 평균 단가가 19,000원대인데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이 지금 13,000원대에서 사실 고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전 고점이 23,000원 가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회복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단기 고점을 좀 찍고 나서 하락세를 조금 보여줬는데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제 증시들이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증시 코스닥이 하락하는 이런 추세에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기다리신다고 하면 이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매수가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 XR 솔루션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사업을 좀 지니고 있는데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이 하고 있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차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시뮬레이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XR 가상훈련, 군사훈련 등 그리고 뭐 디바이스라든지 콘텐츠 이런 사업들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뭐 80개국에게 저희 1,000여 대 넘는 수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품질이나 이런 이제 안정성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에게 고객사를 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방산 기업이라든지 이런 수출할 때 이 시뮬레이터를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건 전문가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 주세용님 19,000원까지는 일단은 가져가 보자. 시장이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좀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솔리드 가져왔는데요. 솔리드. 이 솔리드는 좀 더 주가가 쏠렸을 때 그때 이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쏠렸을 같다는 때? 네, 네.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거는 좀 농담 삼아 좀 말씀드린 거지만 오히려 좀 더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솔리드는 그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이기도 하고요. 해외 쪽에 굉장히 좀 T-모바일 등의 북미 시장에 대해서도 대형 통신 사업자와 그 공식 그 벤더로서 좀 그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계속 좀 이슈가 나올 것이 그 북미에 따른 5G 기대감이 계속 좀 연이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크게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동사의 경우에도 지금 크립토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초로 그 동형 암호 상호화에 성공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솔리드는 5G와 관련된 미국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 양자 암호에 따른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6,000원 아래때까지는 일단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800원 정도 때 그 횡보 구간을 좀 거친다 하면은 그때 좀 재차 매수를 해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뭐 미국 5G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그만큼 그 바이든 정부가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따른 420억 달러에 대한 보조금을 좀 책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6G 레디에 따른 기대감을 일단 벌어두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게 솔리드 통신 장비 쪽에 종목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요. 네, 신신제약입니다. 신신제약. 오늘 이제 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틀 연속 하락세를 조금 맞은 다음에 오늘 네.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파스라든지 그리고 뭐 해충 기피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뭐 100여 종에 가까운 이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경피 약물 전달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기존에는 이제 피부에다가 패치처럼 붙이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모멘텀이 좀 나온 부분은 뭐냐면 이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성을 좀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처 45% 가량 사실 이제 약국에 치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도소매 쪽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지금 9월 중에 이 마이크로니들 연구 시설을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신신제약이 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 니딜 의약품인 국소 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치 대비했을 때 최대 3배 이상 약물 유지 효과가 있다라고 땡.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신제약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막판에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신신제약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9월 중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 연구 시설이 구축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전 고점 라인인 8,000원까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뉴로메카고요. 뉴로메카. 이 뉴로메카는 계속 좀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뉴로메카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상승폭이 굉장히 좀 그 변동폭이 네. 매우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하실 때는 좀 비중 적게 접근을 하시고 그 높이 상단은 한 10% 정도를 수익 밴드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포스코와 열림정보 시스템과 협동 로봇을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6월에는 워닝 로보틱스와 로봇 자동화 그 개발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었고 7월에는 그 중국 로시와 그 자동차 솔루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좀 기업과의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이 점은 좀 접근하실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용적 협동 로봇 개발을 하기 위해서 3차원 측정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에 대해서 지분 20%까지
가지 좀 인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접 협동 로봇에 근데 이 용접 협동 로봇이라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산업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만약에 이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그 시장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협동 로봇 제조사 중에 이제 최초로 자체 모터 생산 라인을 좀 구축을 해서 대량화 양산화를 좀 시작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자, 뉴로메카까지. 오늘 뉴로메카 또 4%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이 모아 데이터인데요. 네.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모아 데이터. 장민님이 모아 데이터를 3,990원에 가지고 비중은 10%에 가지고 있는데 어제 약손절 하려다가 실패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쭉 빠지고 있어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을지 손절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이런 전략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사실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990원이니까 거의 뭐 4,000원 네. 라인이라고 조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오늘도 좀 밀리긴 했지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네옴시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라든지 사우디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4,000원을 좀 돌파를 하는지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된 이런 흐름들 뭐 긍정적인 이제 수급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000원을 좀 돌파했을 시에는 그때는 이제 현금화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슈팅이 좀 세게 나오면 또 이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또 계단식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4,000원 돌파한 이후에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하셔서 뭐 지켜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전 저점 부근까지는 이제 한번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온다고 하면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한 이제 3,200원 선까지만 이제 손절 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보안 관련해서 그리고 AI 기반 관련한 이 예측 장비 그리고 이상 탐지 이런 장비들을 좀 제조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미 이제 이 검증이 좀 됐기 때문에 이 정보기술통신 관련해서 ICT 관련돼서 이제 진출을 했고 이제 관공서들 국민건강보험, 주택, 도시보증공사 이런 공공기관의 솔루션을 좀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SK그룹 알겠습니다. 네. 자, 모아 데이터 설명을 해주셨어요. 장민님께 저희가 전략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태건 전문가님께만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댓글에도 또 장투미주님이 추석 선물 좋은 종목 많이 주셔서 반 소장님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다는 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예,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 이번 종목은 그 GKL이라는 GKL. 기업입니다. 예, 사실상 그 한국관광공사 그러니까 자회사로부터 외국인 전용 그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사실 뭐 국내 카지노는 아니고 해외 쪽에 관련된 카지노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월 23일 기준으로 그 중국 단체 관광 입국에 대한 뭐 이슈가 굉장히 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은 뭐 수치가 얼마나 찍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석이고 이러한 시기 때 봤을 때도 좀 더 매출적인 부분들의 3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GKL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기점을 가지고 매도 시점으로 좀 판단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시진핑 그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5년째 지금은 그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방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그 방한에 따른 기대감도 있고 지금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이슈로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에 대한 기대감은 뭐
확실히 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뭐 8월 14일 기준으로 동사의 경우에는 세블러 그 플러스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 상용화를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그 맞춤형 정보나 쿠폰을 제공을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결국은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땡!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GKL까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DIT입니다. DIT. 사실 이제 DIT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이제 차트 흐름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고점 부근에서 13,000원, 14,000원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이제 하락세와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제 차트 흐름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뭐 이제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슈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차원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모습들, 전략들 세우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DI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들을 생산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로부터 레이저 어닐링 장비 퀄 테스트를 좀 통과를 했고, 이제 AI 관련돼서 이 D램 이제 선단 공정이죠. HBM 관련된 장비들을 또 이제 공급을 하게 됐죠. 사실 이제 이 어닐링 장비가 앞으로 이 HBM에 대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DIT의 차트 흐름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 자체가 한 대당 한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통용되는 이런 숫자인 만큼 하반기에도 또 추가적으로 수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소량을 먼저 공급한 이후에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수백억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외에도 LG엔솔 배터리 검사 장비에도 퀄 테스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반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현대위아고요. 현대위아. 이 현대위아는 그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그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에 따른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빅 3사 자동차 제조사 대해서 그 파업에 좀 돌입을 했는데 국내 부품사가 좀 수혜를 받을 것 때문에 좀 이슈를 받고는 있지만은 이게 사실상 좀 이슈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파업을 하는 입장을 좀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지금 앞으로의 로봇이든 AI 산업이든 이게 결국은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좀 뺏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감을 좀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수혜에 따른 부분이 현대위아 쪽으로도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을 양산할 예정인데, 특히 이제 202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전기차 등의 미래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별도의 그 열 관리 시스템이 필수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목도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 동사가 엔진, 전기차, 로봇, 자동화 사업 구조에 따른 변화 성장을 굉장히 좀 크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는 기계 부문, 그리고 2025년에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신규 사업 성과가 본격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에 좀 어느 정도 밴드를 잡아 놓으시고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수익과 매도를 반복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위아까지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5번째는요. 네, 5번째로 아이센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4만 원 근처까지 도달을 했다가 이제 9월 초부터 계속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한 번 더 2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바이오 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 그리고 혈당 측정 스트립, 그리고 혈액 분석기, 이제 당뇨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 당뇨병 기반의 헬스케어 사업자라든지 제약사에게 OEM이나 ODM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1일에 지났지만 11월에 이제 국내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좀 출시를 했고,
그리고 10월 20일 카카오 헬스케어의 연속 혈당 측정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사업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 출시를 목표로 유럽 파트너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 의료기업 아가매트릭스 인수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 증대되는 이런 모멘텀이 나올 거니까 하반기 호실적을 좀 예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아이센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JP모건 회장의 7%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인해서 간밤 미증시는 일제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에 대한 영향을 국내 증시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 지수 모두 다 하락 출발했지만 미증시와 비교한다면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개장 직후에는 2,450선이 이탈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0.1%가량 하락한 2,460선까지는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3%가량 상승하면서 830선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라는 소식 속에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그 입장이었는데요. 이재명 관련 기업들 엮여 있는 관련주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관련주를 하기에는 그 연관성이 미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정치 테마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에이텍과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 오늘 에이텍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27%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안동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관련주를 엮여 있고 에이텍 같은 경우 성남에 위치해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관련주를 엮여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기업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 기업들 연관성도 낮고요. 급등락이 심한 만큼 접근에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상승력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인 이뮤노반트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이 일상에서 유의미한 그런 반응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DS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높여잡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 개장 직후부터 강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7,500원가량 상승한 3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섰지만 DS투자증권이 제시한 5만 원은 현저하게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과연 연휴가 끝난 뒤에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밀리의서재가 드디어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IPO 재수생인 밀리의서재가 오늘 코스닥 입상 첫날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에 상장을 도전했지만 냉각된 IPO 시장의 분위기 한번 철회를 한 이력이 있죠. 재상장에 도전을 하면서 희망 공모가를 낮췄고요. 공모 물량도 200만 주에서 150만 주로 줄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몸값을 낮췄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역시나 오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57,500원까지 급격하게 치솟았고요. 현재 구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세 자릿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가량 상승한 4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장거 펜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종목을 저희가 10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정민 소장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와 한국전력, BHI, 대한제당, SPG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태원 전문가의 픽은 라이콤, 토마토 시스템, 셀바스 헬스케어, 흥구석유, 인텍플러스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더 10가지 준비하셨습니다.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 궁금하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아니면 문자 주셔도 돼요.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종목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반 소장님이 6번째 종목 준비하셨죠? 어떤 종목이죠? 네,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예, 발음이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 및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그 최대 주주가 하나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연계를 시켜서 네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실리콘 부품의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지금 최근에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자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좀 있던 사업 부문에 대해서 지금 제품 다각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등의 대규모 장비 제조 업체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되게 관심이 그렇게 있는 종목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지금 9월부터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이 일부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지금은 좀 추가 조정이 나와줘도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47,000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때 시기를 기다려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접근을 하시되 뭐 비중을 좀 적게 잡고 그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 정도를 52,500원 내지 53,000원 정도를 잡고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계단식으로 통해서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은 55,000원까지도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길게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짧게 가도 네.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거기서 끝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하나머트리얼즈까지 주셨고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죠? 라이콤입니다. 라이콤. 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증폭기 그리고 광송수신기, 광중계기 이런 이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광 네트워크 뭐 모듈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초소형 광증폭기를 개발을 했고 이제 이 광증폭기가 이 저궤도 위성통신 이런 쪽에도 쓰이고 그리고 6G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미 업체 샘플도 공급을 했다라고 네. 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5G까지는 기지국을 통해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 6G부터는
위성 통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라이콤처럼 이제 기주국이 아니라 이 통신을 활용한 위성을 통한 이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좀 보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이런 스타링크 또 국내에 또 이제 안착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혜라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크게 가기 힘든 종목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한국전력을 갖고 왔고요. 한국전력. 예, 좀 생뚱맞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뭐 전기 판매,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등의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국내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지난 7일에 정부가 또 그 7일에 정부가 전력 요금 조정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만큼 한전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언급했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만 8조 5천억에 대한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회복시키기, 그 재무적으로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좋은 소식은 아니긴 하지만은 주가에 따른 그 전기료의 인상은 충분히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이러한 그 나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위주로 변동성이 없는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한국전력도 지금은 타이밍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그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그 7월 그 평균 전력 판매 단가가 1kW 시당 뭐 165.8원까지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결국 전력 판매에 대한 역마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심지어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연료비 조정 단가의 동결성을 좀 결정을 하면서 4분기 매출에 대한 유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4분기까지 접근을 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4분기까지 길게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권 점관님 다음 종목이요. 네,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네,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판매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AI하고 접목된 이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토마토 시스템이 하고 있는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죠. 이제 이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보안 솔루션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기존에 이제 하고 있었던 UI 쪽 말고도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데이터 분석 AI를 좀 적용을 하고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이 투입 인원들을 33%까지 축소를 시키는 이런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를 기업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신한손해보험이라든지 BNK 은행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높은 수주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사실 상반기에 있을 수주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좀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플랫폼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매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원격 진료 시장에 진출을 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BHI고요. BHI. 이 BHI는 그 발전용 그리고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가 한국전력 그리고 대형 건설사 포스코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부합될 때마다 BHI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동사가 그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보조기기
고객이 입찰에 대한 참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내년까지는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그 수주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 수주가 충분할 것으로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 보조기기 입찰 참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원전 보조기기 매출이 이전에 없었던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신규 원전 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바카라 원전에 대해서도 1, 4호기 정도 모두 이제 동사가 담당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폴란드 본계약을 시작을 통해서 체코든 트레키에든 그 업계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발주가 된다 하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높지 않은 편이고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뭐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비중은 좀 적게 매수를 하시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BHI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료 진단 기기라든지 시각, 보조, 공학 기기 제품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셀바스 이 헬스케어가 최근 들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수급들이 좀 개선된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AI 의료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울트라 사이트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울트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하고 합작 형태로 국내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울트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유럽의 CE 마크 그리고 영국의 UKCA 승인에 이어서 올해 미국의 이 FDA 승인까지 이제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상륙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사업들이 추가됨으로 따라서 셀바스 헬스케어에 이제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 51%, 울트라 사이트가 49%를 공동 출자하고 올해 4분기 내에 이제 한국에 설립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초음파 관련해서는 이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사실상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반 소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대한제당이고요. 대한제당. 이 제당이 그 사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상승을 했다가 이시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등락폭이 좀 심하긴 하지만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업 특성상 원단 가격과 국제 곡물 가격의 그 대외 유예에 따른 수익성 변동이 가장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은 절대 아니고요. 특히 이제 뭐 탕후루 열풍이 굉장히 좀 심하게 열고 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그 배달의 민족 내 탕후루 검색량이 지난 1월에 비교해서 47배 정도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식품 분야 10대들의 인기 검색어에서 1, 2위를 차지한 만큼 탕후루에 대한 인기가 좀 상당하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 대한제당이 탕후루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먼저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슈는 있지만은 설탕 소비가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은 그 우리나라 설탕 수입량의 76%가 태국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태국이 그 가뭄을 통해서 생산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고 다음 달에 인도 수출 금지에 따른 이슈도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제당의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탕후루에 따른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굉장히 많이 먹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치과 의사분들은 오히려 이제 충치가 많이 생겨서 그 지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덴티스트는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 주가랑은 전혀 연계성이 없어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제당을 시작해서 탕후루로 치과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대한제당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종목 뭐죠? 네,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중순에 먼저 한번 슈팅이 좀 나와서 9,000원에 좀 못 미치는 수준까지 슈팅이 좀 나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제품들, 휘발유나 등유, 경유 등을 GS 칼텍스로부터 매입을 한 이후에 대구나 경북 지역에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이제 감산에 사우디도 감산 정책에 동참을 하면서 연말까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보시면 6월 달부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30%가량 이제 상승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90달러까지 좀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업계에서도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100달러, 120달러,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 CU 같은 경우에는 150달러까지도 이제 증산을 하지 않으면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겨울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날씨가 점진적으로 좀 쌀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중국 소비가 다시 좀 늘어난다고 하면 유가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흥구석유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SPG고요. SPG. 이 SPG가 지금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감속기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이긴 한데 그 주요 제품으로는 뭐 산업용, 가전기기용, 의료기기용 등에 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봇 산업용에 대한 제품과 반도체 장비 그리고 공작기기 등에 주류 적용되는 유성 감속기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성 감속기에 대해서는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뭐 약 11% 정도밖에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만큼 이게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뭐 로봇 관련된 그 이슈 부각되는 종목들 대다수가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보다는 성장세 위주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통해서 로봇 감속기를 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업용 로봇에서 적용되는 그 중대형 고정밀 감속기에 대해서는 국내 반도체 및 자동차 라인에서 이 동사의 것을 좀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게 뭐 그 감속기 관련된 기업으로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요. 네.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제품을 좀 다양화하면서 현대차의 그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 추가 공급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로봇주보다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SPG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네, 인텍 플러스입니다. 네.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HMM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최대 파운더리 업체 대만 이 TSMC의 구글이 칩 관련 설계를 이양을 하면서 국내 유일한 TSMC 뭐 파트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든 SK든 전반적으로 이제 재고 자산을 이제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우리가 이제 디램이 완전히 회복세가 좀 돌아설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져 있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차트적으로 좀 봤었을 때도 이제 8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9월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8월도 빠지고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얼추 이제 전 저점 부근까지는 다 내려왔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3만 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좀 보셨을 때는 매수 시그널로 좀 보셔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후공정에 대한 사업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초고도,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패키징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이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땡.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20가지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면만 들어볼까요?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네, 마지막 종목이 SPG입니다. SPG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님은요? 네,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 플러스와
SPG 오늘 연휴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시 파워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연휴에 좋은 종목들 더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